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6일, 화요일 저녁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채팅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팅 잘 켜놔야 되겠네요. 지금 잘 들리죠? 아, 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번 여름 굉장히 좀 긴 것 같고요. 지금 온도는 지금 그 저녁 기온이 30도가 안 됩니다. 근데 낮에는 한 34도 되고요. 그런데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습도 때문에 지금 8월 말인데 지금 그 열대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씨가 정상이냐고 봤더니 뭐 그렇게 비정상은 아닌데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덥고요. 뭐 주말이나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 넘어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옥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만 지나면 또 시원한 가을이고 하니까 며칠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들 많이 못 하셨죠? 여름이 덥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가을 되면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 그 운동을요, 그 강도 높은 운동,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그 맨발 걷기를 많이 못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이 잠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 한 5일 정도 못했어요. 맨발 걷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목이 잠기네요. 잠기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은 한이 다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 뭐 10km, 20km 어느 구간에 가면 굉장히 힘들고 한계에 다루는 구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운동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다 해보죠. 해보는데 거의 죽을 뻔하는 그 한계.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아주 그 초급 시절에 그 당시에는 그 10km씩 그 군장 구보 했었잖아요. 근데 한 3km, 4km, 한 5km 구간에서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 정도의 고통. 그런데 또 그 한계에 딱 왔는데 어느 순간 그 한계가 풀리면서 딱 몸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가다 보면 또 한계가 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요게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호르메시스라고 하네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우리 몸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생명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진다 하는 게 이제 의학적인 관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근력을 강화시키려면요.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60대 되면서 근력이 이제 소실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근력을 강화하면 그 근육이 이제 손상이 갈 정도. 그래서 이제 부하가 걸리죠. 뭐 내가 드는 한계치를 들다 보면 근육에 이제 막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게 단백질이 가서 치료를 하면서 근육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더 큰 힘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우리 유전자에 보면은요 테일러미어라고 유전자의 그 뒤에 꼬리 부분이 있어요. 테일러미어라 그러는데 그 강한 운동을 하면은 그 유전자가 이제 복제되는 과정에서 그 테일러메이어라는 꼬리가 이렇게 원래 이게 복제를 하면 할수록 이제 꼬리가 줄어들면서 이제 노화가 되는데 그 길이가 유지가 줄어드는 게 이제 좀 이제 그 둔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 노화를 방지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면역 체계에도 이제 그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그 부하 운동, 그 힘든 운동 이런 쪽은 이제 우리 그 예전에 그 근무에 그 강의를 하셨던 선보조 박사님 그분이 이제 그 운동 생리학자잖아요. 그런 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전문점보다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숨이 막힌다든지 좀 근육이 좀 부하 걸리도록 운동을 하면 건강한데 굉장히 좋다는 그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암호화폐 우리 회사 자체도 이제 그 어, 코인 토큰을 보유하고 있고 또 토큰을 우리가 전부 다 보유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토큰, 코인,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전 세계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회사의 토큰은 전체적인 코인하고는 별개로 어떤 기능이 있고 게임 안에서 쓰이는 그다음에 또 지분 구조의 토큰이기 때문에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 유틸리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 있고 또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트론에서 토큰을 그 창구를 그 정리하고 있는데 트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저희 회사의 그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크립토 시장이 어떠냐 하는 부분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투명성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크립토가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그 유튜버라든지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코인 흐름, 그 블록체인 상에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이렇게 흐름을 100%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손들도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상해 거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자세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전부 다 이제 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기관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큰 손들, 기관, 또 금융사, 투자사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물량이 전부 다 이제 그 개인 지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 있질 않고. 대형 상장사 같은 그 대형 자산사들이 100만 개 수준의 비트코인이 기간 보유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업이라든지 또 자산사,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자산사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그 사가지고 자기네 지갑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통상 이제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다 이것을 그, 그 안에는 지갑에 놔두지만 이런 대형 자산사들은 다시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갑니다. 자기네 지갑으로. 그래서 관리하고 하는데,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비중이 지금 15%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가장 그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비트코인뿐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감소는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0% 이상 올랐죠. 저희 S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 아시아 부유층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 부유층하고 패밀리 오피스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암호자산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미국은요, 그 월급에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의 10% 정도를 떼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퇴직금 개념이고 찾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제 세금도 감면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어, 급여에서 투자하는 자산 중에 이제 그 암호화폐도 포함시키는 법이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장하는 또 기관이라든지 이제 그 자산사가 있겠죠. 그런 자산사에서 어떠한 그 코인을 토큰을 그게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선택받는 코인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그 암호화폐들은 이제 정식적인 자산으로 이제 음,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산사죠. 그 미국에 2025년 스테이블 코인의 여름, 썸머 오브 스테이블 코인즈라고 이제 명명을 이름을 했어요. 할 정도로 전통 금융과 어떤 그 암호화 자산의 어떤 그 융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 크립토 카드가 있죠. 이제 그래서 어, 크립토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공급 부족과 기관 유입에 따라 낙관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눌려 있고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달에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발표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데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아마 또 많은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시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그 표지를 띄웠는데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책을 하나 이제 그 출판했는데 그 우리 학원도 관계가 없는 거라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들어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 있는 그러한 책을 제가 이제 다음 주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이 끝나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놔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 회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어, 가리고 있네요. 여기 이제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인데 블록체인과 웹 3.0 장자 철학을 이해하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제 장자 철학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는데 블록체인이 그 비트코인에서 이제 시작했죠. 사토시라는 익명의 그 개발자가 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처음 만들었죠.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오픈 소스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오픈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이제 19살짜리 그 청년이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블록체인을 만들므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 이제 전 세계에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블록체인들이 계속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과 또 방식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탈중앙성이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이제 투명성과 탈중앙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중앙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로 이제 여러 가지 구현되고 있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인 컴퓨터든 뭐 채굴자 컴퓨터든 이런 데 많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쓰는 전기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그 중소개발국의 1개국의 전기를 정도의 양을 쓰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때 들어가는 그 전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반도체, AI, 뭐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될 부분이 이제 전기 부분이에요. 전기 부분.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웹 3.0 시대 들어가면서 자동화되고 AI 뭐 어떤 그 시대가 웹 3.0 시대에 맞는 그런 그 데이터 종합적인 시대가 되려면은 전기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쪽이 상당히 이제 그또 분야가 그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많이 그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이 어, 구현하는 세상이 이제 탈중앙이고 탈권력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장자 철학, 장자가 수천 년 전에 그 추구했던 그 장자는 그거죠. 무의 사상, 무의 사상.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소요유, 굉장히 그 여유로운,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소요유, 또 존재의 어떤 가치, 존재의 중요성,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삶,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이러한 세상을 추구했는데 이 블록체인이 구현한 웹 3.0 시대가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된다면 장자가 그 추구한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걸 비유해서 푼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 세상이 웹 3.0 시대가 음, 장자가 추구한 그 무의식 사상, 무의의 어떤 세상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갖다 제가 이제 합쳐서 강의도 했었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메타 그룹에 강의를 하면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부분 했던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표지를 이렇게 만들 일단 한번 올렸고요. 실물 책은 이제 다음 주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 표지 뒤에 보면 웹 3.0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는 그 제1의 르네상스는 16세기에 그 흑사병 이후에 어떤 그 인간의 존재가 재조명되면서 그 인권 운동이 일어나죠. 르네상스, 그 문해 부흥 시대지만 사실은 어, 그 16세기를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요. 신권 시대였어요. 16세기 이전에는. 그냥 신이 다예요, 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이름으로 아무런 생각도 기능도 하지 못했고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뭐 죽임도 당하고 새로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오로지 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 중앙화, 종교 권력에 의해서요. 신을 앞세운 종교 권력에 의해서 인간성이 짓밟히는 시대였죠. 그런데 16세기에 이제 그 패스트로 인해 사람이 죽을 때 종교도 통하지 않았고 교회에 있는 뭐 그 교회 성직자들도 다 죽고 교회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다 죽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절대 신권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이제 흑사병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인권이 이제 좀 부각이 되죠. 귀해지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권 회복 운동이 됐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에 의한 인권 회복은요, 물질적인 인권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게 해결이 안 되던 시대였어요. 정말 그 중세 유럽이나 동양도 마찬가지죠. 헐벗고 굶주리고 소수 권력자들만 잘 누렸죠. 그런데 뭐 동물들하고 같이 살죠. 중세 유럽에 이렇게 보면 진짜 그 동물들하고 한 집에 살고 사람이나 동물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어, 인권 회복에 의해서 그 뒤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저 이제 인류가 그 스멜로우 욕구 단계 보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배고픔, 추위, 또 뭐 이런 거, 안전의 욕구,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한 겁니다. 해결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혁명.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제2의 르네상스다. 그래서 이제 인권 회복 운동인데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권력이라든지 어떤 중앙화 권력, 금융 중앙,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심하게 얘기하면 착시당했던 개개인의 존재,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그 탈중앙으로 인해서 개인성을 회복하는 제2의 르네상스다. 제2의 인권 시대다 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실현됐기 때문에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탈이라는 것은 탈중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죠,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길들여져. 이 일은 사람만 합니다. 동물들은 일하는 게 아니고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직에 계신다거나 월급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60세에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시면 내가 이제 60세까지 일했는데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놀아야죠. 그 사람은 이제는 이제 노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 호모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놀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안 한 분들도 이제 노는 거죠. 놀지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 활동한다는 것은요, 존재감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 사자가요, 어,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이빨 빠지고 늙었어요. 그래서 엉뚱말을 쫓아가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존재는 이제 사자로서의 존재뿐만 아니고 생명으로서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최소한의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놀이, 그 먹이 활동,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 일은요, 내가 하면은요, 어, 2, 30%는 내가 받고 나머지 내가 한 거에 7, 80%는 중앙에게 뺏기는 게요. 그게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대부분 뺏기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웹 3.0 시대고 탈중앙 시대고 그다음에 장자가 말하는 이제 무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다가온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곧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디파이죠, 디파이, 디센트럴 파이낸셜인데 주변에 은행 없어지지 않았잖아. 없어지지 않았잖아. 물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은행은 곧 없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은행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도 앞으로 이제 이 디파이 때 어떻게 변신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금융은 완전히 그 블록체인의 디파이로 대치되기까지는
가지의 그 과도기적인 어떤 조치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파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유저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대행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ETF 같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원래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투자사에서 자산사에서 대신 투자해 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런데 이제 대형 자산사에서 ETF를 이제 비트코인은 성이 낮고 이제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하고 그리고 지금 웹 3.0 시대에서 지금 이제 탈금융 시대가 왔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웹 2.0 시대에 인터넷 뱅킹 이것도 아직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골치 아프다. 나는 그냥 그 이분이 이제 많이 진보된 게 뭐냐면 ATM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한 60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ATM기까지 가는 것이 엄청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표 써서 은행에 샀던 것을 ATM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자기는 하겠다. 뭐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어, 인터넷 뱅킹이 핀테크라고 그러죠. 핀테크. 금융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은 개인은 더 귀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졌지만 차라리 찾아가서 그냥 현장에서 전표 써서 돈 줘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좀 전화기 배터리가 다 돼가고 또뭐 본인 인증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참 곤란할 때가 있고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바일이라는 것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이제 제대로 못 집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도기적인 우리 세대들이 겪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이러한 디바이스가 갖는 어떤 단점 같은 것도 해소가 될 거고요.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이 책 안에는 우리 회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했고 이 책 뒤에는 보면 1부터 16, 13, 14까지 있네요. 이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권위에서 인간 스스로의 주체로 그러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것, 우리 개인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개인의 존재가 그 이제 DID라는 그 개인 신원 증명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그 기술을 구현하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시면 괜찮아요.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제는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집단은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집단화되거나 어떠한 어, 가상세계에서 집단화 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런 것은 이제 없다는 거죠. 인간의 고정된 본질에서 존재의 다양성으로 과거에는 이제 뭐 공부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을 우리를 많이 했죠. 많이 닥달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기준이 없어지고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요, 저쪽 그 길에 있는 돌 쪼가리 하나도 전부 다 그 존재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모 없으면 쓸모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쓸모 없다고 보는데 그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에 집중해서 권력에 집중해서 권력의 분산으로 이게 이제 탈중앙이죠. 권력이 분산됩니다. 권력이 어디로 집중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이
기술이라는 일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결과입니다. 소유에 집중해서 공유와 뭐죠? 연결로 소유가 집중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코인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웹 3.0 시대가 펼쳐지면요, 다들 편안하게 삽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하게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분배가 균등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은 근로의 수단에서 존재의 의미로 사람이 이제 근로의 수단이 아니고요. 자기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존재함으로 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과 중심에서 기여 중심으로 뭐를 하는 데서 성과가 아니고 자기가 어느 파트에 기여를 함으로 해서 그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경쟁에서 공존으로 경쟁을 권하는 사회였죠. 등수를 매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쟁의 시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그 특징 그웹 3.0 시대에 가져오는 특징을 제가 이제 나열했는데 요 책에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이제 드린 말씀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많은 그 수도 없는 블록체인이 존재합니다.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초연결이 되면요. 어, 인터넷의 망에 블록체인들이 다 연결되고 그 블록체인에 이 세상의 현실 세계가 연결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완전한 이제 웹 3.0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코인에 이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고요. 전송하는 것도 사실은 내 지갑에 코인이 들어오지만 내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코인을 관리하는 장부,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지갑으로 가 있다, 저 사람 지갑으로 가 있다는 그런 장부 정리가 되는 과정이지, 실제로 그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상에 그것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걸 보내면 파일의 데이터가 그 정보통신망을 타고 인터넷망을 타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지만 이제 그 날아가지 않는다. 그냥 기록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오늘 가볍게요. 한번 알아보면요. 과연 그러면 암호화폐가 얼마나 있느냐. 전 세계에. 이게 집계가 안 돼요. 엄청난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집계를, 한 그 기간별로 했는 거 보면요. 데몬드 세이그라는 코인 개코 25년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17,151개 이렇게 라고 지금 이제 집계했어요. 그다음에 Exploding Topic 이것도 이제 Exploding Topic이라는 회사에서는 25년 4월 기준에 총 17,134개 비슷하네요, 그죠? 이 두 개가 비슷하죠. 위키피디아 이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죠. 23년 초 기준이 2만 5천 개를 초과했다. 이건 뭐 23년 같으면 1년 반 전인데, 이거는 뭐,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만 5천 개인데, 이거는 그 어떤 추상치고요. 그 다음에 또 25년 4월 작년 기준으로 인베스토피디아라는 사이트에서는 1,400만 개, 그다음에 코인마켓 카입에서는 1,690만 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뽑느냐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수천만 개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발행되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은 수천 개, 수만 개 그렇게 되고요. 영향력이 있다 그러지만 토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거 NFT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고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코인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코인은 쓰이고 있고 NFT라든지 RWA라든지 또 저희 그 메타 안에서 쓰이는 S 토큰, F 토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을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토큰이고 코인이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다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XRP다 이런 것은 이미 선점을 했죠.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냐면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그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 뭐냐? 뭐 페이스북이나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유튜브죠, 사실. 기성세대 가장 많이 보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제2의 유튜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튜브 비슷한 게 나와도 사용되지가 않아요. 카카오톡이 제2의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위챗이라든지 외국에서는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한 이런 그 SNS가 있지만 공산국가라든지 폐쇄된 어떤 그 단위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거, 그다음 트위터라든지 이런 X 이런 것은 그 각자 그 개인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반으로 했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미 선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는데 활성화된 것은 더 이상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웹 2.0의 그 대표적인 플랫폼 주자들도 제2의 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웹 3.0 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어, 것들이 차기 주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돼 있는 비트코인이야 뭐 독보적이죠. 비트코인은 아주 독보적이고 그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미 뭐 그것은 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당히 그 비지가 걸리고 또 트래픽량이 많다 보니까 느리고 해서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거기에서 형성된 복잡한 거예요. 장부 정리가. 그런데 특히나 또 이제 이더라는 가스비로 쓰이면서도 그 기능성 있는 이 네이티브 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더 되는 거죠. 이제 이더라는 게 오르면 값이 오르니까 가스비도 다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블록체인들이 지향하는 것이 어떻게 있냐면 두 개를 써요, 두 개. 그래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은 가보면요. 네이티브 코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을 가진 코인하고, 가스비로 활용하는 코인하고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코인, 메인 코인을 갖게 되면, 그, 가스로 쓰는 그 코인도 그 같이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것을 어떤 보상처럼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같으면은 매년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체인이 이제 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스비로 쓸 수 있는 코인은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을 통해서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 이제 또 이더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코인을 자체의 어떤 가스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이건 독보적이죠. 이더리움은 뭐 이제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뭐 이더리움은 이번 지금 전반 8월까지 제일 상승폭이 컸던 한 3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3배 올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이미 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또 독자적으로 원래 이제 블록체인 생기기 전에 국제 송금용으로 나온 건데 스와이프라는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하고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협업은 되지 않는다 보고 이제 지금 기존의 스와이프는 다른 블록체인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물밑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애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을 표방했죠. 그렇지만은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탈중앙 거래소 게임 그다음에 지불 플랫폼으로서 이제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는 이미 이제 생태계 구축이 됐습니다. 봤을 때 솔라나대로의 구축이 됐고 지금 이제 AI 계통 코인들이 이제 뜨고 있죠. 그러니까 AI는 올 초만 해도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디파이 쪽하고 RWA 실물자산 토큰 하나 그러니까 어, 블록체인이 생기고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전파된 게 이제 디파이 쪽이죠. 금융 쪽.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네이티브 코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실물 화폐를 쓴다 그러면 디파이가 되지가 않아요. 뭐 아직까지 CBDC도 안 되고 실물 화폐 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는 각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비로 쓰고 있는 그러한 코인들이나 토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파이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가 발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디파이가 발전하면서 이제 일부 게임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NFT가 이제 한때 떴잖아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뜨면서 NFT가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안에 디지털 자산이죠. 디지털 고유 자산. 그런 것이 뜨면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고 한데 실물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서 RWA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뜨는 주자인 거죠. 그래서 RWA가 작년 초만 해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디파이로 흐르다가 RWA로 한 겁니다. 그래서 RWA는 지금 이제 저 채권, 증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타F 그룹의 S 토큰이 RWA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에서 어차피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구축이 되고 안에서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형이지만은 RWA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실물이 없는 디지털의 어떠한 소유권이에요. 디지털 신호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물로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끄집어 원체인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RWA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증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음 단계로 아마 되지 않나.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차로 이제 금이나 석유나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RW화 될 거다. 이것은 이제 각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과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될 거는요. 이런 쪽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10년이면은 거의 그 웹 3.0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3년 정도면은 이미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각 그 블록체인들이. 그리고 그 뒤로는 나오는 블록체인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유튜브가 전 세계 영상 데이터를 장악했듯이 선점한 어떤 기능별로 선점한 블록체인들이 이미 그 웹 3.0 시대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웹 3.0 시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AI 접목 블록체인, 아프토즈, 배치, 비트 텐서, 랜더 이거는 이제 유틸리티예요. 그러니까 AI 접목한 블록체인 유틸리티를 주목받는 것들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올 초에 시끄러웠는데, 테더나 USDC나 RLUSDC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RLUSD 미국에서 이제 그 법을 내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단 미국의 그 기준을 따라라. 미국의 달러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스테이블 해라. 그것을 확보한 양만큼 발행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깔려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US 달러를 발행하는 건 얼마든지 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이제 그 기초통화, 디지털 기초통화를 US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자산을 인정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물 달러나 금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 채권도 되겠죠, 미국 달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도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기대하는 것은 XRP가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XRP는 호재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종합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요. 가치 저장 수단, 또 네트워크 기반 어떤 그 블록체인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다음에 고성능 플랫폼은 이제 솔라나. 그다음에 유틸리티와 신기술 기반은 이제 메이플이나 수위가 좀 많이 떴죠. 에토스, FET. 저도 이런 FET 같은 건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AI가 뜨면서 또 새로운 코인들이 지금 또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AI, RWA 관련된 그다음에 금융인프라 연동은 스테이블 코인, CBDC.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된 자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반에서 몇 프로 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기존의 강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뭐 헤데라, 뭐 이런 것들 쫙 있죠. 뭐, 그, 거래소에 가면요. 그 거래량 순위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위부터 50위가 쭉 보면은요. 거기 나온 애들은 거의 뭐 앞으로 살아남을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장형 플랫폼 솔라나, 신기술 중심 프로젝트는 AI, RWA 기능이 있는 블록체인들 그렇다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롤 기능별로 보면요. 스마트 컨트롤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폴리곤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의 이제 레이어 2. 레이어 2라면 이더리움에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창구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용하면서 이더리움에 가서 붙으면 전부 다 트래픽이 늘고 붐비니까 옆에 분점을 내서 기생하면서 뭐 그래서 이제 그 트래픽 처리해서 데이터만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더리움하고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이더리움에서 오픈해놨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서 붙어서
그리고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또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아, 탈중앙 금융, 디파이 쪽에 이제 대표 체인이 이제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솔라나, BNB 체인, BNB 체인은 이제 BNB가 그 바이낸스 거래소 있죠. 그쪽 재단에서 만든 BNB 체인, 아발란체 트론은 우리가 쓰고 있죠. 트론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 트론이 굉장히 그 생태계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트론 기반으로 이제 모든 걸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디파이, TVL, 토탈 밸류 럭키,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총액, 투자 총액이 제일 크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RWA는 이제 XRP, 폴리곤,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송금용이지만 XRP 레저는 XRP를 발행한 블록체인 이름입니다. XRP 레저가 이제 RWA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 기능까지 다 이렇게 장착하면서 이제 기능을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는 스텔라인데 스텔라 루베는 XRP에서 파생돼서 나간 그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소액 결제, 국경 간 소액 결제. 그다음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기업을 갖다 레이어 2로 붙일 수 있도록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그 기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그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부동산, 채권, 금, 국채 등을 토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 등 기관이 이더리움 폴리움 기반 국채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하고. 근데 왜 지금 어저께도 그 얘기 들었어. 어저께도 코인 얘기하니까 그거 사기야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데 코인을 가지고 사기친 사람이 많죠. 근데 그게 우리 그 대표님들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우리 기반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깜깜이 투자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투자.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그 선릉 사무실 그 주변에서 뭐 양사방으로 가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오라클은요, 이런 블록체인들이 많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말 그대로, 블록체인 얘들은, 깜깜이들어요. 블록체인 자기 안에밖에 몰라요. 그 바깥을 몰라요. 오라클은 뭐냐면, 이런 블록체인들한테 바깥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물류 블록체인이 있는데, 바깥 날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라클 기능이 있는 그 체인링크 같은 애들이 그 정보를 블록체인 안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체인링크가 독보적이에요. 그 체인링크라는 그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떴죠.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체인이란데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망 물류인데 이것은 이제 실물 세계의 어떤 공급망 물류를 갖다가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상품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그 상품에 대한 생산부터 해서 유통되는 과정, 어디에 노출됐는지,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냉동인데 중간에 한번 녹았다 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간 과정까지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핀 계열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실물 세계의 어떤 유통망의 데이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체인도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런 거요.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스. 이게 이제 레이어 2, 이더리움 보안성을 기반으로 확장했다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붙어서 레이어 2라는 이더리움에 붙어서 트래픽 처리만 하고 정보 처리만 해서 이더리움에 넘겨서 이더리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있으면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일 처리하지만 그
본사, 본점에다가 모두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창구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더리움 확장 레이어로 기존의 독자 선택이라기보다는 EDM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개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기능이 나와도요. 선점한 체인이 사실상 표준이 되는 게 블록체인 구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 솔라나, 트론, 체인링크, 비체인이 대표적인데요. 이미 선점 효과와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특정 틈새 시장이나 규제 정책 변화라는 변수를 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 메타에프 그룹의 S 토큰이라든지 F 토큰은 다릅니다. 왜? 얘들 여기 뭐 트론 있죠. 이 트론 나오잖아요. 트론 기반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우리의 게임 생태계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블록스에 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NFT,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반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이제 트론에 있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에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고 그 대신에 이제 전체 암호화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반적인 현황을 오늘 말씀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부분 나눠서 이렇게 또 특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챗GPT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웹에서요 그 정보를 뽑아보면 됩니다. 뭐 요즘 그 뜨는 이런 생태계별로 추천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소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1위부터 한 30위나 50위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하시고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챗GPT 같은 데 넣어가지고 기능을 분류한 걸 보시고 그거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요, 아셔야 될 게 물리가 터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연관성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감이 와요. 물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투자를 하면 돼요.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쉬운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그 상위 랭크되어 있는 애들한테 그냥 분산해서 던져놓고 몇 년 지나면 몇 배씩은 다 올라 있을 애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방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가 복잡한 것 같지도 한데 약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개념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듣지 마시고 흐름만 아시고 좀 이게 어떤 철학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선선한 날이 되지 않겠나 기대해 보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말씀 있죠. 투자와 돈도 중요한데 진짜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잠 잘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